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일 만에 10명대로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결정합니다. 논산훈련소 입소자 가운데 대구와 창원이 주소지인 신천지 신도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입소자 상태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기업 4곳 중에 한 곳이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김의겸, 황희석 후보에게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앞 순번에 있는 당선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 5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은 청명한 봄날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또 2주 뒤면 최장 6일 황금 연휴가 시작되죠. 호텔 예약이 끝난 곳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성급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첫 소식 배영진 기자입니다. 혹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에 느슨해져서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휴일이 이어져 연차까지 쓴다면 최대 6일 연속 쉬는 게 가능합니다. 제주, 강원 지역 황금 연휴 기간 호텔 예약률은 80%대로 한 달 전 객실 이용률의 4배 이상 높습니다. 예약이 끝난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마감이 돼요. 지금 또 상황에서는 또 괜찮아지신 것 같으셔서 그러신지 예약 진행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손님 맞이 준비도 한창입니다. 방역 작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객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지를 오가는 항공편과 열차 예약도 대부분 매진입니다. 석 달 가까이 장사를 거의 하지 못한 지역 상인들도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연도 더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광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일단은 사건이 활성화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장사도 좀 하게 좀 해줘야지. 이거 뭐 서민들이고 뭐 다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가오는 황금 연휴가 또 한 번 코로나 방역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들도 지칠만 한데요. 주말을 맞아 조심스럽게 나들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캠핑장 같은 곳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유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 짐을 가득 실은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캠핑장 내부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을 맞아 방문객이 몰리면서 캠핑장에 마련된 100여 개의 자리도 오늘 예약이 다 찬 상황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줄어들자 사방이 탁 트인 캠핑장으로 나들이객이 몰린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야외 캠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 그동안 막 1, 2, 3월 이렇게 움츠려 있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고. 날도 풀리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역 필수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러 갈 때는 장갑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소독제도 챙겨왔으니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특히 개학을 해도 제대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며 상쾌한 공기를 만끽합니다. 여긴 야외다 보니까 또 다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데리고 나왔죠. 너무 답답해서 키즈 카페도 못 가고. 서울 도심 대규모 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친구와 연인들까지. 손녀가 딸하고 그래 아들 집에 가까이 하니까 신용 코로나 때문에 온 게네 너무너무 좋네 그래. 마음이 확 트이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쌓였던 피로와 무력감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유림입니다.
생활 방역 체제로 바꿀지 정부가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기도 포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혈액 투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 포천의 내과병원입니다. 지난 11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병원 환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6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접촉자만 140명을 넘어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병원은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명 넘는 신장질환 환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명 넘는 환자들이 서너 시간씩 한 공간에 머무르는데 2m 이상 거리 두기 원칙도 지켜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감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우리 지금 이 한성내과 환자들을 받아주겠다는 병원은 없어요. 내과병원이 있는 건물엔 노래 연습장과 PC방을 비롯해 노인 보호시설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포천시는 노인보호센터를 폐쇄하고 병원 환자를 제외하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병원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른 병원을 소개를 해주면 좋지.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주간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강도 거리 두기를 1, 2주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소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3명 나왔죠. 알고 보니 모두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다행히 접촉한 훈련병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걱정하는 가족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이병, 장병은 모두 1,700명 정도.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인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그제 경남 창원에서 온 20대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대구에서 입소한 2명까지 추가로 확진자로 밝혀진 겁니다. 이들은 문진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 등 고위험 군임을 밝혀 훈련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퇴소 절차를 밟고 차례대로 주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3명은 격리 조치된 상태였다며 다른 입소자와 접촉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재앙성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이미 자가격리는 해제가 됐고 자가격리를 예를 들어 해제하기 전에 2차례의 검사에서는 음성이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육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소한 아들이나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가족과 연인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대다수 글은 확진자 접촉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무사히 퇴소할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입소 과정에서 추가 접촉자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맘때면 캠퍼스마다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기업 설명회가 한창인데 올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대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아예 상반기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이한 대학 캠퍼스. 하지만 채용 공고 게시판은 썰렁합니다. 상반기 채용을 애타게 기다린 취업준비생들은 허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채용이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채용 보류한 상태의 기업을 많이 봤거든요. 일정대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아주 소수인 것 같고요. 거의 다 몇 주씩 미뤄진 걸로 알고. 언제 뜰지 모르는 채용 공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 취업준비생들의 무력감은 깊어집니다. 무기력한 심정으로 다들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따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상반기 채용 공고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대기업 4곳 중 한 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채용에서 1명도 안 뽑겠다고 밝힌 대기업도 10곳 중 1곳 꼴입니다. 그 이유로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들었습니다. 대기업 효성과 CJ는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노동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중재 전반의 어떤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량 실업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취업 진입문까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가 처음으로 임금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신에 고용 보장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노조가 먼저 동결을 입에 올릴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이남희 기자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발간한 사내 소식지입니다. 코로나19로 현대차도 수출시장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독일 노사의 위기협약에 주목하자고 밝혔습니다. 강성노조의 대명사로 불렸던 현대차 노조가 임금 동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회사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위기감이 커지자 노조가 투쟁을 고집하는 대신 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 찾기에 나선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6월 중순 임금 요구안을 마련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노조의 기조 변화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의 전 세계 판매량은 30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분기 실적 악화입니다. 주요 시장인 미국하고 유럽, 신흥국도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2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협력 모델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인영입니다. 일본은 검사 횟수가 우리보다 적은 편인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총선 직전 우리가 치렀던 재난지원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방향을 틀었지만 왜 자꾸 우왕좌왕하냐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도쿄의 한 번화가, 도쿄도 관계자들이 퇴근길 시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감염拡大を抑えるためにもまっすぐに帰宅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混乱を招いてしまったことについては私自身の責任であり国民の皆様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앞서 아베 총리는 저소득층 가구에만 30만 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방침을 바꿨습니다. 연립 여당이 반발하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나오자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약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発信した後に給付の問題とか揉めてて いつもらえるのか全然不安になっちゃって 이런 가운데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보다 많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도쿄 지역 확진자는 3,000명에 육박합니다. 201名の感染が判明いたしまして、非常に逼迫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いると。 하지만 병원 감염도 늘어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선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탈리아에선 방역당국이 아닌 검찰까지 나섰는데요. 지방정부와 의료시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노인 1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원 참사를 인재로 보고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의료시설에 과실 유무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요양원 관계자들을 살인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mais aujourd'hui, on veut que la justice s'empare de ce dossier, qui est un vrai scandale au sein de la crise sanitaire. Voilà. 이처럼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원에선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ver the past 4 days, every shift that I've been on, we've lost somebody, unfortunately. 미국에서도 요양원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양원에서 시신 18구를 발견했습니다. I am also outraged that bodies of the dead were allowed to pile up in a makeshift morgue at the facility. 수사 당국은 사망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방금도 보셨지만 전쟁 같은 지금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오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죠. 혹시 다음 달이면 그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렘데시비르, 이름도 어려운 이 약물에 전 세계가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의 국내 임상시험이 현재 2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서울대병원이 또 다른 임상시험은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사가 직접 참여 중입니다. 길리어드사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경북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르면 다음 달 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상 3상은 신약 허가와 시판 직전 단계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렘데시비르는 곧바로 코로나19 치료제로 보급될 수 있는 겁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를 위해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로 이미 임상 2상까지 진행돼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입니다. 2상까지 사전 연구가 이제 됐었던 거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미국에서도 지금 임상을 하고 다국적 임상도 하고.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시카고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를 매일 투여받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주일도 채 안 돼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길리어드사는 아직 렘데시비르의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기엔 추가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걸 철없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10대 3명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까지 내고 달아났습니다. 결국에 잡기는 했습니다만 3명 중에 2명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운전자를 비롯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차량을 훔친 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학생은 사고 직후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한 명은 인근 주택에 숨어있다 붙잡혔고 운전자는 오늘 오후 경기 수원시의 노래방에서 검거됐습니다. 하니까 일단 문을 열고 애들이 뛰쳐나오더라고. 목숨 걸고 막 가져가니까 완전히 영향을 오거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제 경기 광주시에서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비롯해 3명 중 2명이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500건이 넘습니다. 한 해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3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조주빈한테 속아서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뜯겼죠. 채널A 취재 결과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 조주빈이 붓다, 그러니까 강훈을 개입시켰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언론인 또 정치인 같은 유력 인사들이 어쩌다가 20대와 미성년자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일까?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붓다 강훈은 조주빈에게 범죄 수익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강훈을 내세웠다는 주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윤 전 시장의 연락처를 손석희 JTBC 사장을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은 이 연락처로 윤 전 시장을 접촉해 2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택배 등 수화물을 통해 강훈의 지인 주소로 현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윤 전 시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이 같은 편취 외에도 박사방 홍보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강훈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수익을 환전한 강훈에게 일당 명목으로 100만 원씩 챙겨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 3번까지 당선이 됐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하라는 요구가 불거졌습니다. 검찰 또 언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4번과 8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국민의 선택마저 이렇게 입맛대로 조정해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 비례 1번 김진애 당선자를 비롯해 비례 앞순번을 받은 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번, 3번, 5번, 6번, 7번은 사퇴해야 한다. 2번, 4번, 8번을 위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다. 7번까지 사퇴하고 최강욱, 김의겸, 황희석 같이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는 그림이 괜찮다는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 3번까지 당선됐는데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 중에서 2번인 최강욱 당선자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 당선자는 어제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순번 후보들 대신 4번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8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열린민주당은 극소수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개의 트위터를 사용해서 쓴 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비례대표조차 입맛대로 조정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총선에 대패한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일단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개별적 얘기만 있고 집약된 게 없다며 의견이 모이면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민주당 비대위처럼 당선자 가운데 선수, 지역을 안배해 비대위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쟁점은 비대위 목적과 활동 기한입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제대로 당을 정비하려면 전권을 갖고 최소 연말까지는 비대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 지도부 중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최고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구성하되 많은 당원들이 조기 전대로 빨리 전환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합당은 조만간 당선자 총회 등을 거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통합당이 당수습 방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신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정작 안내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는 김혜지 당선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천장을 받을 때부터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영번입니다. 영번. 영순이. 안내견 조이는 국회 행사 때마다 김 당선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빨리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달 31일이면 김 당선자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간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 사무처의 반대로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당선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김 당선자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동반한 의정활동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김 당선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들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한준호 대 배현진.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뭐 악연이거나 불편한 관계인 분들이 꽤 있던데 그중에 이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둘 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네, 한준호 당선자가 배현진 당선자의 MBC 아나운서 선배입니다. 네. 지난 2012년 MBC 파업 도중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메인 뉴스 앵커로 복귀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본 파업의 모습은 변질돼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었고 앞으로 그 회사 생활이 9만리가 남았는데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이제 각오를 한 상태였던 거죠. 네, 한준호 당시 아나운서는 달콤한 곳을 조주며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후배 배현진을 비판했습니다. 네, 배현진 당선자 같은 경우는 메인 뉴스를 쭉 맡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됐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한준호 당선자도 비슷한 시기에 MBC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캠프에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됐죠. 네, 저 당시에 우상호 캠프를 취재하다가 한준호 당선자를 알게 됐는데요. 후배 배현진과 국회에서 만나게 된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당은 다르지만 후배이고 일단 축하를 해야죠. 배현진 씨 축하를 하고 예전의 생각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언론 독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예전처럼 언론을 또 장악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죠. 네, 말에 좀 뼈가 있긴 하네요. 네. 한준호 당선자가 지금 언론 장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배현진 당선자도 정계에 입문할 때 언론 장악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배현진 당선자는 2018년 MBC를 그만뒀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배 당선자를 영입했고요. 언론 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까지 맡겼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지상파 방송사 노사뿐 아니라 구성원들끼리도 갈등이 컸어요. 근데 둘 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방송사 파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에미나이 파크. 네, 제가 이걸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태구민 당선자를 뽑아준 강남 주민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죠. 네, 탈북민인 태구민 당선자를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강남 일대 지하철역 이름을 북한식인 멱삼, 로년으로 부르는가 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인민이 편한 세상, 에미나이 파크, 푸르디오로 바꾼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 모두 친여권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나온 글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강남 스타일에 빗대서 강남 스탈린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는데요. 네, 제가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강남 스탈린이라는 제목 밑에 보시면 종북이 문제냐, 종부세가 오르는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강남 주민들이 종부세 때문에 태구민을 찍었다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네. 태구민 당선자는 북한 정권에 반발해서 탈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북이란 단어를 쓰는 건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33,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네. 조롱하는 발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태구민 당선자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태구민을 향한 친문들의 혐오 캠페인 스산한 광경입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낙선자에게 미안하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총선 직전에 범진보 180석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 때문에 일부 선거구 후보가 낙선하는 손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 이사장은 낙선한 후보들 이름을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김영춘 의원 후보나 또는 박수현 후보나 또는 남영희 후보나 이런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저희 그 발언을 통합당에서 이용해 먹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유 이사장은 앞으로 정치비평, 시사토론, 시사프로 인터뷰도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 통합당이 들으면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실제로 일부 후보자들의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180석 발언 때문에 보수가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갔다는 건데요. 171표 차로 패배한 남영희 민주당 후보는 패배는 오로지 남영희의 부족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 탓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 후보는 조금 이렇게 낮추는 그런 분위기군요. 네. 앞으로 유시민 이사장 대신 누가 여권의 스피커가 될지 대체할 수는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 사람이 영화관을 통째로 빌리는데 3만 원, 또 세계적인 음악가의 공연은 공짜. 코로나19가 문학의 판도를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활절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대성당 무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희망을 위한 음악이라는 이름의 무관중 공연을 열어 그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한 겁니다. 이 영상은 닷새 만에 3,700만 명 이상이 봤고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과 킴 카다시안도 SNS로 시청을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세계적인 음악가의 공연도 방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장에 가지 못하는 대신 이 실내에서 현장의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지난달 말 독일에서 온라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련된 공연인데 10,000원 넘는 입장료를 내고 900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달 예정된 북미 투어를 취소한 방탄소년단은 오늘과 내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 8편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관객이 지난해 10분의 1로 줄어든 극장가도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일부 지점은 두 사람이 3만 원을 내면 상영관 전체를 빌려줍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한시적 이벤트인데 신청자가 몰려 금세 매진됐습니다.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공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런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네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계가 새로운 관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4,9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자산운용 현장 검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행정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호남,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20mm의 세찬 비가 오겠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으로는 5에서 30, 그 밖에 중부 지역은 5mm 예상됩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오전에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구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던 엘리엇조차 이 정도를 상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만물이 깨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거리, 학교, 상점, 사무실은 텅 비었고 팬데믹은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올린 글처럼 보이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진단한 현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숫자는 더 적나라합니다. 2주의 사이에 20배 넘게 치솟은 실업수당 건수가 보이십니까? 미국은 최근 한 달 만에 전체 취업자의 15% 가까이가 실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문화 대혁명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 휴직이 126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겪어본 적도 정해진 해법도 없는 이른바 코로노미 쇼크. 이걸 헤쳐나가는 건 총선에서 압승한 현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도 이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는 결과가 진짜 실력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